시장을 선도해서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진짜 우리 흔한 말로 별 볼 일 없다.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확인 후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터닝하는 거 보시고 사도 된다. 오늘도 말하자면 시장 전체가 뭐 제가 보기엔 이렇게 흐름이 좀 꺾이는 과정에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뭐 제가 그동안에 이제 경험이나 이런 걸로 느끼고 있는 뭐 시장의 그 숨결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거를 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드릴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자님이 주식시장이 좀 흐름이 꺾이는 분위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한국이나 미국 증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서 앞으로 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뉴욕 증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급의 주체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개인이고. 근데 외국인이 안 움직이면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관들의 움직임이라는 게 굉장히 빠른 우리 흔히 말하는 단타 개념의 움직임이 많아지지 무슨 롱텀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규모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인들이 이제 그런 점도 있고 뭐 그렇죠. 이제 국민연금이 다소 이제 조금 롱텀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하고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큰 흐름이 바뀌는 그런 찰나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시장이 올 들어서 굉장히 나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상저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작년 말에 많이 했잖아요. 이미 상고가 됐죠. 네, 근데 이게 1월부터 7월 말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계속 올랐거든요. 그것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의 그 메가 캡들이 기술주들이 이끌면서 이제 그렇게 시장을 끌고 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뭐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입어서 우리도 이제 7월까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8월 1일 날 터진 거예요. 사실은 8월 1일 날 장이 확 바뀌어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애써서 시장에서는 에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했는데 사실은 그게 별거예요. 제가 보기엔.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월 초에 피치가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무디스도 가만히 있는데 뭐 피치가 지네가 뭐 그냥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애써서 충격적으로 안 받아들이려고 반응을 했어요. 초기에는. 물론 이제 밀렸지만 금방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여태까지 시장에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뭐 네가 옳고 뭐 내가 틀리고 뭐 이렇게 다투던 그거에서 완전히 벗어난 다른 거를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해? 안 해? 그럼 금리를 내려? 언제 내려? 얼마까지가? 뭐 이런 거에 전부 이 사람들이 매몰돼 있으니까 맨날 CPI가 어떻게 뭐 코어는 어떤데 뭐 이런 것만 따지면서 시장이 막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죽어가잖아.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야지. 무슨 얘기야. 이제 곧 연준이 멈추고 어떠면 빨리 내려야 될지도 몰라. 이러면서 이제 끌고 온 거잖아요. 상반기를. 7월 말까지. 근데 여기 피치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는 어떻게 말하면 구조적인 문제를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강등하겠다 그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미국의 채권 아니에요. 국채. 미국이 1년에 세수를 5조 달러가 들어와요.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이렇게 과거보다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미국은 그중에서 1조 달러는 이자 내는데 다 써야 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5조 들어온 데서 1조를 이자 내고 나면 원금 하나도 못 갚고 또 차원 발행해야 돼요. 근데 차원 발행하면 되면 과거보다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꾸 이자 부담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를 설득하고 해서 부채 한도 협상을 늘렸잖아요. 그럼 부채 한도 협상을 늘리면 끝이 아니라 그럼 채권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쓸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채를 누가 사요? 주로 단골이 중국하고 일본 아니에요. 미국 국채. 물론 이제 국내 소화도 있지만 해외 소화에서 주로 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미국은 미국에서 세수를 얻고 이자 주고 재정을 운영하는데 모자라는 돈을 다른 나라의 부를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거를 피치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계속 이러면 이게 뭔데?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네 신용등급이 강등이지. 그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장에서는 그냥 눈앞에 있는 금리 흐름이나 뭐 인플레이션에 뭐 꺾이는
슬로프의 강도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옥신각신하다가 갑자기 다른 게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써서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낙관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덮으려는데 이게 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보니까 문제는 문제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중순까지 쭉 이렇게 해서 떨어졌다가 이제 거기서 다시 커브를 틀어서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린다. 연준은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 거다. 이런 이제 의견을 뒷받침해서 조금씩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어떤 꿈이 있었냐면 AI라는 꿈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턴에서 올라가려면 뭐 재료가 있어야지 되는데 잘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피치는 니네 강등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분위기가 그런데 그럴 때의 시장에서 사람들은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꿈을 생각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게 되면 그런 현상은 과거에도 시장에 많았거든요. 시장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자꾸 꿈을 꾸는 주식을 사려고 하는 이제 경향이 있잖아요. 그 AI가 얼마나 광범위해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지금 AI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뭐 AI 토크 말만 붙이면 마치 뭐가 있는 거 같고 AI 교육, AI 의료 뭐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와도 다 얘기가 되니까 그게 확장성이 그 어플리케이션 사업이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 핵심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지만 메가캡 엔비디아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렇게 쭉 다시 8월 중순서부터 꺾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8월 지나고 그래도 8월에는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1월에서 7월까지 쭉 상승하다가 8월에 한번 접은 달인데 이제 9월이 참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한 20여 년 통계치를 봐도 9월 시장이 별로 좋은 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같은 거 보면 9월, 10월이 높거든요. 그게 높다는 건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 상승 관성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시장이. 또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그 총통화, M2라고 하는 총통화 줄었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조금이라도 주식시장이 낌새만 보이면 들어와서 살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9월 시장은 상당히 치고받고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랠리는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제주 가면 뭐 오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랠리 정도 안 되더라도 그냥 완만한 그런 거는 만들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꼭 짚어야 될 게 오르는 거와 떨어지는 거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제한적 시장에서의 그 살짝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끌고 가는 몇 개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은 그래서 굉장히 매매를 잘하면 좋고 잘 못하면 그냥 하나님만도 못한 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이제 9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시장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내 의견이 뭐 이래서 그래도 뭐 아니야 경기는 좋아 뭐 이러다가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하는 게 이제 10월에 시장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시장이 그냥 움직일 거예요. 그 방향으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8월이 월 개념으로 플러스는 못 냈지만 뉴욕의 3대 지수 다 그렇지만 아직은 상승 관성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그러면 시장이 크게 오른다고 보시진 않는 것 같고 네. 엄청 하락한다고 보시지도 않는 것 네, 같고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그렇지만 안에 내용상으로는 시장을 선도해서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진짜 우리 흔한 말로 별 볼 일 없다.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어느 쪽으로 쏠리는 게 더 심해지고 그래서 쏠리면서 점점 심해지고 이슈가 빨리 돌고 그런 현상이 이제 계속 일어나죠. 자, 근데 또 시장에서는 누군가는 이제 4분기 내년 상분기 경기 침체 우려 즉시 하락 얘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뭐 시장이 항상 하락 얘기하는 분은 뭐 올 벽두부터 하락 얘기했으니까 의견은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시장이 나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나쁜 흔적을 손에 쥐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시장의 느낌이. 그러면 10월 중순이 들어가면 실적이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후퇴 내지 침체에 대한 결과치가 기업의 실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월 되면 10월에 늘 있는 실적장에서 실적이 우리 생각보다 나빴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읽냐면 이거 봐. 나빠지잖아.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전혀 뭐 이상한 소리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겠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시장이 하락으로 방향을 잡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상승의 관성이 남아있는 9월이고 10월 가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좀 빠질 수도 있죠. 네. 그럼 혹시 저희는 최근에 주식 운용할 때 어떤 좀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늘 우리가 이제 앉는 고민인데 그게 좀 깊어졌죠. 주식 투자에서 늘 고민은 그거잖아요. 뭘 살까? 그리고 그 타이밍, 언제 사고 언제 팔까? 이게 영원한 숙제인데 이게 더 심해졌어요. 요즘 시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전체 풍선 효과. 그러니까 옛날 풍선을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가면 옛날에 이 격차가 요분이 안 됐는데 이쪽 섹터랑 얘도 좀 올라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동성이 지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역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게 가려면 어떤 게 죽어야 돼요. 시장에서. 무슨 얘기냐면 그걸 팔아서 가는 쪽을 사람들이 선택하거든요.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걸 팔아서 이걸 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에 시장에서 흔히 하는 말로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산다. 이런데 근데 죽는다는 표현이 너무 좀 그러니까 그게 조정을 받아야 그래야 다른 게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9월의 시장에서는 그걸 정하는 힘겨루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쉬운 예로 많이 오른 2차전지 택할 거야? AI 택할 거야?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럼 AI를 택한 분은 돈이 없으니까 2차전지를 팔아서 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역풍선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게 올라감이 오히려 기존에 올라가는 걸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매매 타이밍은 이런 거예요. 과거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붐업돼서 유동성이 크고 3년 전 같은 경우에 막 다 오르니까 BBIG 그래서 얼마나 올랐어요. 그럼 순서만 다를 뿐이지 결국 다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이 깨진 섹터에서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떨어질 때 사야지. 그래야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제한적 유동성에서는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떨어질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말씀은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뭐 살까? 그 다음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지 이게 정확한 건가? 그게 근데 이제 이슈가 빨리 도니까 더 심해진 거죠. 네. 자, 지금 뭘 살까, 언제 사고 언제 팔까 얘기해 주셔서 이제 2차 전지 테마 가열 이후 다음 이제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셔서 주도주 뭐가 될까요? 올해 이제 4분기 내년 상반기 유망 섹터 어떤 주식 사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이 주도주를 얘기하면 꼭 이게 포춘텔러 갖고 좀 그런 기분은 있지만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이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미국 시장하고 전혀 괴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주도 섹터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은 AI가 좋은데 우린 전혀 딴 거 갖고 하고 있다. 그거는 좀 안 되잖아요. 왜? 외국인들이 주로 사니까. 그래서 어제까지 삼성전자를 1조 가까이 샀잖아요. 8월 들어서만 4일 동안 외국인이 순매수가 1조 9,800 얼마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사겠지만. 그러니까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갑자기 8월 들어서 사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HBM 납품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이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AI인데 AI도 축을 가만히 나눠보면 반도체하고 반도체 장비 이게 한 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로봇이 있어요. AI 로봇.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오면서 이게 싹 바뀌었어요. 대기업들이 삼성전자도 자기네 라인에 좀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거 발표했고 그러니까 현대차도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대그룹들이 자꾸 여기 이제 인볼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선 AI 관련되는 로봇이 지금 뜨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AI예요. AI가 없다면 로봇만 가는 장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줄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AI를 아주 재빠르게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해서 조금 뭔가 결과를 내놓는데 뭐 루닛이라든지 그러니까 AI 의료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옛날에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러시가 있으면 금해서 돈 번 사람보다 청바지 곡괭이 판 사람이 돈 더 벌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빨리 적용시킨 거. 그래서 요새 이제 AI 의료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도 담당 부처에서 AI 의료의 기준 뭐 이런 거를 그저께인가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한 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약 바이오예요. 제약 바이오는 끊임없이 주도주의 후보로 나서려고 애를 되게 많이 쓴 건데, 그동안에 이제 제약의 특성상, 왜냐하면 제약의 이 몸집 큰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지, 사실 그 밑으로는 몸집 큰 게 아니니까 전부 기술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기술에 의존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우리가 제일 걱정인 게 요새 어저께 뭐 위고비 뭐 이렇게 해서 당뇨병 약인데 먹다 보니까 살도 빠지더라 이러고 일론 머스크가 이용한다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암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디멘시아, 치매. 이런 거는 인류가 지금 막닥뜨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테마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단독으로 선도주를 하면서 시장을 오래 끌고 가지는 못해요. 딴 게 이렇게 합쳐져야 간다는 거죠. 제약의 특성상.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한편으로 보면 실적을 바탕으로 한 3년 일할 거 다 갖고 있다는 조선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쉽게 하면 굉장히 안전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산업의 안전핀을 당분간은. 그러니까 뭐 27년까지 독구가 비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정말 이슈로 가끔씩 이렇게 탁탁 튀어나오는 게 무슨 방산, 원전, 건설, 우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크게 뭘 주지 않더라도 어떤 이슈들이 막 나올 때마다 이게 이제 움직일 수 있고, 그 정도 축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압축해 볼 수 있어요. 네 가지로. 그래서 된다면 이거 이외보다는 이 안에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뭐 내년에 AI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이런 거 하셔갖고 포트폴리오를 이 안에서 잘 구성하시면. AI에서는 관련해서 뭐 반도체와 로봇,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조선, 방산, 원전, 건설, 우주 총 그래도 7, 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중에서도 범위를 조금만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산, 우주, 건설 뭐 이런 거는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이슈 쪽으로 하나를 잡으시고, 그리고 AI 관련도 뭐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엔 뭐 장비 쪽이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시장 그 흐름상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로봇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조선이야 뭐 워낙 빅사이클에 뭐 들어갔다 뭐 아니다 이런 수준에 있으니까 그냥 뭐 조선 같은 것도 그냥 조선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조선사 이래야지 뭐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 기자재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조금 바꾸시면, 그러면 또 이제 그 투자 폭이 넓어지니까 그 안에서 좀 고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언급도 해주셔서, 이제 아까 HBM이랑 그런 수요도 있고 하니까 하반기 이제 정확하게 4분기나 내년에 이제 반도체 업황 반등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 경기의 바닥이 곧 온다, 바닥이다 그랬는데, 이게 기다린 바닥이 벌써 얼마나 오래 아직은 안 찍었잖아요.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 주주자 하면서 공부 좀 하시면서 매일 체크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에 이 반도체 스팟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럼 스팟 가격이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반도체 경기가 이제 바닥 쳤으니 먼저 사야 된다 이러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반도체는 뭐냐면, 반도체에 새로운 게 하나가 열린 거잖아요. HBM이라는. 그래서 이제 3, 또 4, 뭐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거로 집중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AI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런 고광역대에 HBM만 딱 꽂아서 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하다 보면 뭐 DDR5도 들어가야 되고 딴 것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반도체도 서서히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흔적을 우리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는데 그게 조금만 좋은 쪽으로 흐름을.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의 절대적 그 수치가 아니라 흐름 자체가 바뀌면 시장은 그걸 인정을 하죠. 그렇죠. 반도체 이제 살아나는 3분기 실적을 봐야 되겠네. 그렇죠. 거의 뭐 저는 좀 3분기부터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이제 실적 그렇게 나오고 하면 뭐 주가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망은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얘기하면 그 두 종목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갑자기 막 몇 천억을 외국인이 가만히 있다가 삼성전자를 사느냐. 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파생에 상당히 그 지렛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오르면 추정 지수가 확 바뀌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그러면서 파생해서 또 돈을 버니까 그 집중화해서 살 수도 있죠. 또 집중화해서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눴던 반도체의 원래 업황이라든지 업황이 개선되는 거 이외에 또 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이게 파생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종목이다. 그쪽에.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좋으면 다 좋아지지만 오히려 장비 쪽도 한번 들여다보시라. 그러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가는데 거기에 관련된 장비는 떨어지고 이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흔히 반도체 이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DB 정도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시총 1위, 3위인데 그러면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하면 그 둘도 대표적으로 반도체의 흐름을 나타내는 주가를 표현해 주겠지만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장비 쪽도 한번 보시는 게 투자 방법으로는 어떠냐 하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좀 장비라면 이게 전공정과 후공정은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후공정 쪽에, 그리고 특히 그 HBM 후공정 쪽에, 그런 장비 관련들이 이제 빨리 움직이죠. 그럼 반도체만 지금 한 가지 더 드리면 반도체 투자 시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랑 반도체 관련해서 뉴스 나오는 것 중 혹시나 우리가 뭐 믿으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과거는 이게 꼭 반도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반도체가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랬잖아요. 반도체가 내가 먼저 사서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반도체 바닥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산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가서 길목을 노리자. 뭐 이런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엄청난 유동성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얘기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제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먼저 가서 기다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생각한 대로 잘 되면 남보다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사서 더 이익을 많이 볼 수는 있지만 이런 오랜 진통을 지내고서 이제 나갈 때는 확인 후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대한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 뭐 두 집 건너 한 집이 삼성전자 주주라며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추가로 더 사는 얘기인데 그러시지 말라. 그래서 터닝하는 거 보시고 사도 된다. 만약에 터닝을 했는데 조금 가는 척하다 말아서 그 짧은 거 놓쳤다 이러면 차라리 놓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뭐 무릎에 사라는 얘기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번에는 다른 때랑 좀 다르게 터닝한 게 어느 정도 확인된 다음에 실적이 바뀌는 게 확인된 다음에 들어가도 이게 가는 장이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최고로 우리나라에 돈을 벌어다 주는 섹터인데 그러면 충분히 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움직이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에 대해서.